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반도체 업황이 내년에도 암울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반도체 지원 법안은 계속 표류하다 최근 상임위 문턱을 넘었지만 이마저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산업부 최윤정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올해 들어 반도체 한파 전망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수치로도 상황이 안 좋습니까? 네, 글로벌 경기 침체에다가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이 스마트폰과 PC가 안 팔리면서 시장이 식었기 때문인데요. 불황의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있고 여기에 반도체 가격마저 떨어지면서 예상보다 혹독한 한파가 불어닥친 겁니다. 실제 올해 3분기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31% 하락하면서 3년 만에 역성장을 했는데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8조 원에 그치면서 지난해보다 40% 급감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SK하이닉스는 4분기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데요. 이럴 경우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문제는 내후년에야 반도체 수요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라서 내년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계 자체도 어려운데 우리 한국의 반도체 위상도 흔들릴까 걱정입니다. 자, 국회 차원에서 반도체 특위까지 만들면서 반도체 산업을 좀 지원하겠다고 나섰었는데 이 지원 법안들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그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 K-칩스법이 지난 15일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중요 법안은 빠진 채 반쪽짜리로 통과가 됐습니다.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단지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은 통과가 됐지만요. 설비 투자의 세액 공제폭을 확대해주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비율을 2030년까지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를 이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해서 산업계의 기대가 큰데요. 민주당은 조세특례 제한법이 재벌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각각 10%와 15%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야의 입장차도 크지만 문제는 기재부입니다. 기재부는 세액 공제율을 8% 이상으로 높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8%요. 민주당이 제시한 안보다도 낮은데 정부는 사실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을 경쟁력을 좀 키운다고 해놓고서 왜 8% 이상은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 공제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줄어들겠죠.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산업과의 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도 들고 있습니다. 네, 산 넘어 산이군요. 미국과 중국도 국가적으로 팔을 걷어붙이면서 지원에 나서고 있잖아요. 우리와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중국 등에서 이 자국 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지원법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2020년 반도체 과학법이 추진된 이후 약 260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이끌어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반도체 시설 등의 68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반도체 투자 기업에는 25% 수준의 세액 공제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도 내년부터 5년간 약 187조 원 이상을 지원하고 반도체 장비를 구매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을 중심으로 이 세액 혜택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우리는 지원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지만 우리와는 지원 규모 자체가 차원이 다르네요. 네, 이 경쟁국들과 같은 속도와 규모로 지원을 해도 부족한 상황인데요. 지원책마저 늦어지면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입으로는 글로벌 반도체 강국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법안 처리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글로벌 경쟁 국가들이 미국이든 대만이든 미니멈 2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서부터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이런 전쟁 무대에서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다. 네, 1년이 지날 때마다 세상이 훅훅 바뀔 만큼 기술 발전은 참 빠른데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지원 속도는 좀처럼 바뀌질 않는 것 같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